복잡하게 돌아가는 정치판, 그 판을 한눈에 읽어드리는 시간이죠. 윤태곤의 판,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서서 김관영 전북지사와의 인터뷰. 네. 잼버리 기간 중에는 이분이 따로 인터뷰를 안 하셨으니까 뭐 오늘이 첫 인터뷰일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좀 안타까웠어요. 음, 그러니까 김관영 지사도 하고 싶은 말, 뭐 할 말, 억울한 사연들이 이제 되게 많겠죠. 개인적으로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말하자면은 좀 질타를 받아야 될 때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데 나와 가지고 인터뷰 하시는 것도 이제 용기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글쎄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SNS 발언 같은 거는 그래요. 뭐 속으로 그렇게 약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굳이 막 그렇게 했어야 될 이야기인가 그런 아쉬움은 있네요. SNS를 대원들이 막 자유롭게 네. 하면서 이야기가 아니 과장됐다 그런 이런 거? 부분들이 있죠. 이제 우리가 뭐 음, 잼버리에 네.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글로벌하게 문제가 네.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네. 통해 가지고 이제 뭐 상대적 네. 박탈감을 스스로 심화시킨다 이런 지적들은 있지 않습니까? 음, 음. 근데 그건 또 이제 구조적으로 짚어야 될 문제고 지금 현재에서 이렇게 굳이 했어야 됐나 그러게요. 싶은 여러분도 그 부분에서 제일 문자가 많이 네. 들어왔습니다. 그나저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잼버리 지금 책임 소재를 추궁하는 시간으로 넘어갔는데 국정조사, 민주당이 요구하는 건 국정조사거든요. 이거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국정조사를 할 수 있겠죠. 음. 예컨대 지금 여권에서도 뭐 할 수 있다. 하긴 이거는 뭐 이쪽 저쪽 다 얽힌 인 문제니까. 것 같아요. 예컨대 지금 여권이 생각하고 있는 느낌은 이런 것 같습니다. 여가부가 무능한 건 맞았다. 어. 근데 여가부가 예를 들어서 부패라든지 이런 고리에서는 떨어져 있다. 여가부의 책임은 무능 쪽이고 만약에 이런저런 이제 실무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그거는 현장 쪽 아니겠냐. 실무 쪽 아니겠느냐? 예. 그게 이제 그 여권의 이제 인식인 것 같아요. 여가부는 무능 쪽이고 무능, 실무를 감시 담당한 감독 못 전북도 하고 쪽은 부패다. 그러니까 이 작은 뭐 부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까 뭐 카르텔 이야기가 예, 나왔다면은 그런 거는 그 현장에서 벌어진 일 아니겠냐라는 게 여당의 인식이니까 국정조사 그러면은 받을 뭐 수 한번 있다. 파보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겠죠. 여가부는 어차피 폐지를 공약했던 곳이니까 크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여가부의 책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대로 물론 정치적 책임, 감독의 책임이 제일 높은 거지만은 그쪽은 조금 말하자면 정치, 정무, 능력의 부분으로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서로 남 탓하고 있잖아요. 니 네. 탓, 내 탓. 막 공방이 격해지면은 이게 어느 쪽의 타격이 더 보통 커요? 글쎄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권에서 볼 때 여가부는 무능의 문제라고 보는 것 같다라고 네. 한다면은 근데 국정을 제일 책임진 쪽에서는 무능 프레임이 심화되는 게 계속 큰 타격이란 말이에요. 축적되는 타격. 그쵸. 그쵸. 그거 쉽게 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부패보다는 낫지 않느냐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거는 무능이 계속 쌓이면 쌓이는 거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예. 없겠네요. 그럴 수밖에 근데 이제 없겠네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럴 겁니다. 전북의 문제점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도 그게 꼭 도청의 문제라기보다 이 종합적인 네. 이 총선을 앞두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전북의 문제점을 민주당이 이제 파고들 수 있을 것이냐. 거기 이제 공천 경쟁도 있을 것이고 예. 앞으로의 이게 차라리 이게 이 지역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경합하는 지역이면은 애매한데 좀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볼 때. 네. 국민의힘이 이제 국회의원 한 분이 계신데 그분도 이제 서울로 지역구 옮긴다고 해버렸고 그러니까 이게 책임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공방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하다가 그냥 책임 소재 정확히 못 가리고 흐지부지 될 것 같아요. 저는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는 게 그러면은 진짜 민주당은 좀 중앙 정부 쪽에 화살을 겨누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제 지역의 문제에 그렇죠. 대해 가지고 이 꼭 이 지금 전북의 문제겠지만 다른 지역들도 유사한 구조적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차라리 양쪽 다 시원하게 파는 그러니까요. 결과가 나왔으면 시원하게 좋겠어요. 파는 쪽으로 가길 국민들은 바라는데 네. 그 반대로 서로 그냥 싸우다가 그냥 흐지부지 그렇죠. 되지 않을까. 기억 속에서 그 지금 잊혀지길 바라지 코인 않을까. 문제 같은 게 사실 그렇거든요. 그렇죠. 김남국 의원 빼고 나머지는 뭐 대강 이렇게 가자라는 식인데 그렇게 될까 봐 걱정인 거죠. 광복절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축사가 뭐 화제, 논란 뭐 그렇습니다. 네. 윤태곤 실장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대통령의 발언이 그 앞에 것들의 유사성 그러니까 뭐 이번만 특이한 건 아닌데 이게
광복절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낼 수 있는 제일 큰 메시지가 담기는 날이에요. 1번. 예. 아 1번이 예. 광복절 그럼 경축사예요? 2번이 이제 뭐 3.1절 어. 정도고 그다음 정무적으로 총알 다 합쳐 가지고 하는 게 이제 뭐 연두 예 기자회견이라든지 예. 이런 식인데 그 왜 광복절이냐고 하면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 미래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뭐 한반도 전체에 대한 이야기 다 담을 수 있는 시기이기 어. 때문에 예. 그러한 건데 그 대통령이 이제 한일 관계에 대해 가지고 좀 잘 풀어 나가야 되겠다. 그런 건 강조됐던 거니까 그렇게 의아치는 않았는데 저는 이제 그 공산 전체주의 세력 이야기를 하면서 맹종 세력, 추종 세력과의 대결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는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네.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네. 하면서 그 뒤에 이제 뭐 진보 뭐로 네. 로 가장하고 시민단체로 뭐 가장하고 네네네. 이래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반국가 세력이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한번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반국가 세력이 있다고 하면 그건 이제 척결의 대상이에요. 예. 대화나 경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있다고 그렇잖아요. 하면 그렇죠. 예. 우리 체제를 위협하고 국가를 위협하는 세력이 있으면은 이게 뭐 척결해야 되겠죠. 예. 그럼 이게 누구냐? 누구냐? 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건데 음. 그 잘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 그리고 저 이제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제일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이제 위기의 문제가 뭐 예컨대 양극화의 문제라든지 지금 경제 침체라든지 그다음 미중 갈등 상황에서 이제 우리 경쟁력의 문제라든지 이게 다양하게들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은 여전히 좀 체제 경쟁으로 보고 계신가? 체제. 예. 음. 그런 부분. 체제 경쟁 프레임으로 오히려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거겠죠. 지도자의 소신과 철학이 있는 거죠. 소신과 철학이 있으면 두 가지인 건데 국민들하고 공감을 갖는 소신과 철학이거나 네. 아니면은 국민보다 한 발짝 앞서 가지고 이끌어낼 수 있는 소신과 철학인데 네.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공감이 있는 거냐? 그럼 두 번째는 그렇다면은 한 발짝 앞서서 이끌 수 있는 거냐? 음흠. 두 차원에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 지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네. 이게 지금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 아쉽다 그 말씀이신데 그렇죠. 네. 그러면 역시 지지층 결집용 이 발언들이라고 봐야 돼요. 정치적으로는. 저는 그 부분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지금 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체제 경쟁 와중에 있다. 네. 그리고 뭐 전체주의 세력의 위협으로 국가가 이제 되게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결집한다. 그런 목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에 한 몇 명쯤 될까? 그리고 그런 정도 분들이라면 이렇게 일부러 경축사 하지 않아도 네. 이미 지지층 결집돼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2명, 3명 정도라면은 그 국가를 이제 이끌어 가기에는 작다는 거죠. 그 부분은. 예, 10명에 예, 비해 예, 가지고는. 예컨대 우리가 이번 잼버리 이슈가 있었는데 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네. 일이야 어찌 됐건 음. 기업이고 뭐 민간이고 다 힘을 합쳐 가지고 마무리해야지라고 음. 하면은 저는 한 절반 이상 그럼요. 이렇게 결집할 수 있을 따질 거라고 건 나중에 봐요. 따지고 일단 그렇죠. 손님은 우리가 그리고 잘 이제 모시 대통령도 그런 식의 이제 모습을 보였단 그렇죠. 말인 거죠. 네. 근데 지금 경축사는 그 부분보다도 더 낮은 수준에서의 결집이니까 그게 앞으로의 뭐 선거라든지 이런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경축사가 있었고요. 경축사가 나온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뭐 굉장히 강한 네. 톤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잠깐 듣고 갈까요?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 채널에 심취해 유신 독재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의심됩니다. 혹시 공산 세력, 반국가 세력에 맞서 외롭게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없었습니다. 극우 유튜버나 아스팔트 우파 같은 독백만 있었을 뿐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이 논평이 나온 다음에 바로 거의 직후에 윤 대통령의 부친의 별세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게 네. 11시 55분이었어요. 이렇게 되면서
뭐랄까요? 바로 좀 조문정국으로 그렇죠.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이 봐야죠. 대통령 발언을 가지고 네. 막 이렇게 공방을 벌이고 멱살잡이를 하기가 조금 뭐 어려운 네. 상황이 사실은 됐죠. 멱살 잡을 분위기까지 갔거든요, 그렇죠. 어제 네. 오전에. 근데 인제 조문정국으로 들어서면서 당분간은 어떤 식으로 네. 펼쳐질까요? 일단 침잠에 들고 갈 것 같고 또 대통령이 곧바로 한미일 정상회담 참석자 미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이슈들이 이제 안보에 대한 이슈들이 아마 많이 나올 음. 걸로 보이는데 안보 플러스 뭐 공급망 같은 그 두 가지 이야기 정도가 나오겠죠. 그럼 이 그쪽으로 딸려가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 안보나 공급망 이슈로 가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 음. 아니냐라고 보는 건데 뭐 미국, 일본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건데 그쪽에서는 뭐 전체주의 이런 이야기는 별로 안 할 거란 말인 거죠. 음음. 그러니까 안보나 공급망 이슈로 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전체주의 이런 이야기를 결합시킨다면은 아. 다시 이건 이제 점화될 수 있다. 촉발되겠죠. 그러니까 조문정국은 장례 치르는 네. 고 시간 동안이라고 보시는 네. 거군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조문을 갔어요. 네. 근데 조문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표정들은 어떨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주목을 했는데 잠깐 화면을 좀 볼까요? 요렇게 가족장으로 치르는데 각 당 대표 정도만 이제 문상을 하는 네네. 것으로 요렇게 정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또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가서 조화를 놓고 묵념하고 대통령하고 악수 나누는 장면은 지금 없나요? 예, 악수를 눈 마주치면서 오랜만에 요 장면 있네요. 오랜만에 두 손을 서로 꽉 네. 잡고 그래서 이게 뭐라 재미있다고 하긴 좀 그렇고 눈에 띄는 건 뭐였냐면 아침에 경축사가 있었던 그 광복절 행사에서는 두 분이 악수를 하긴 하는데 다른 데 쳐다보면서 악수하는 장면이 네. 포착이 돼서 네네. 야, 역시 쌀쌀하다 분위기가 이랬는데 저 장례식장에서는 두 사람 다 양손을 꼭 네. 잡으면서 요거는 보기 좋더라고요. 네. 예, 그랬습니다. 아, 지금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짚고 갈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공개 행보, 오랜만에 공개 행보를 네. 했죠. 박정희 전 대통령 이제 생가 방문 공개 행보. 이 공개 행보를 두고 또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근데 이제 8.15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모친이 피습당해서 돌아가신 날이잖아요. 맞아요. 말하자면 기일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뭐 크게 과하게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은 정치적인 파괴력이 크려면 클 수 있는 인물이지만은 본인이 이제 그런 부분하고는 좀 단절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유영아 변호사 말이 맞다고 보세요? 네. 정치 혐오는 끼고 있는 것 같다 박근혜 그러니까 뭐 대통령. 혐오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내가 여기에서 무슨 어.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어떡하겠냐인 것 같아요. 좀 편안하게 아하. 지내고 싶다. 저는 그게 크게 바뀔 것 같다는 느낌은 받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나왔던 뭐 TK 지역에서 친박 인사들이 이제 정치적 기지개를 켠다. 그건 그 개인들의 생각이지 않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 기지개 펴는 그분들의 생각? 네, 거기다가 이제 힘을 뭐 크게 실어줄까 싶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뭐 그 부분은 아주 뭐 명쾌하게 그렇게 보시네요. 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얘기 잠깐 하고 민주당 네. 얘기 가겠습니다. 이분 출마 의지는 100%죠? 본인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줄 것인가?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은 떨떠름해요. 이전부터 그랬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 민심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고 또 이제 구청장 재보궐선거라는 거는 또 어찌 됐건 간에 김태우 전 청장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 물론 부패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그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김태우 전 구청장이 그럼 다시 출마해 가지고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대법원에서 나를 억울하게 해 가지고 선거를 그런 프레임으로 치를 수 있겠느냐? 라는 데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국민의힘 내에서는. 아하. 특히 서울 선거를. 아. 근데 이분이 나오면은 그 이야기가 재점화될 수밖에 없는 정치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 나갔다가 당선이 되어버리면 그건 총선 판도 전체를 흔들 수 있을 만큼 힘이 될 거다. 이건 너무 도박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저 당선이 예컨대 그거는 소탐대실이라고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소탐대실? 자 만약에 당선됐다. 예. 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치로 밀어붙이니까 잘 되더라. 그것도 조국 프레임도 갖고 올 수 있다. 해가지고 다 그러면 앞으로 국정 운영을 그렇게 하면은 총선이 좋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국민의힘의 주류의 분위기도 이번에 김태우 후보가 나가는 건 아니다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음. 뭐 조국 전 장관 이슈라든지 이런 거가 올라오는 건 국민의힘에 꼭 나쁘지 않을 건데 그거는 그쪽에서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 받는 식이 돼야지 아하. 여기서 먼저 치고 나갈 이슈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민주당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의원총회 열립니다. 의원총회 주요 안건은요. 김은경 혁신이가 남긴 그 혁신안 수용 여부 요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이 김은경 혁신위가 이 혁신위 자체가 되게 권위가 있거나 여론의 지지를 받거나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던져놓고 가버린 거예요. 던져놓고 가버렸어요. 네. 집에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이분이 이걸 이제 뭐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지금 예컨대 우리 방송 네. 같은 데 나와가지고 나는 떠났지만 이거 되게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거잖아요. 아니죠. 이걸 넘겨받은 사람은 또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돼버린 셈이니까 아하. 안 좋죠 이게. 제가 이번 주 내내 계속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겁니다. 그럼 이 혁신안 고냐 스톱이냐? 즉 지도부가 뭐 어떤 식으로든 통과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그냥 스탑 시킬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보면서 생각하겠죠.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것이 뭐 조금 이렇게 많이 의견을 들어보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일단은 것 스탠스가 같고 그래요. 예.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이 대의원 제도라는 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사실 이런 제도들은 국민의힘은 이미 없앴어요. 없죠. 예. 사실은 그러니까 없앨 수도 있고 안 없앨 수도 있는데 문제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자기들이 대의원을 하든지 말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 근데 이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중요하게 돼버린 것. 마치 상징적으로 이게 친명의 이니셔티브냐 비명의 저항이냐라는 상징이 돼버린 것 자체가 안 좋은 거죠. 당으로서는. 네. 이게 이 정도 이슈가 됐다는 이야기는 지금 그만큼 그러니까 늘 갈라져 있다는 말씀드린 얘기죠. 게 오해할 준비가 돼 있고 싸울 준비가 돼 있는데 싸울 거리네? 네. 라고 해버리는 거죠. 제가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예컨대 네. 이걸 이제 관철 시킨다고 가정했을 때 뭐 당장 좋은 일이 있을 거냐. 저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고우라고 했을 때. 네, 됐을 때 역시 이재명이 장악력이 여전하구나. 이재명 체제로 똘똘 뭉치자라는 전기가 될까요? 아니 그건 아닐지라도 그렇게 되긴 어렵겠죠. 반발 세력이 있으니까. 그렇더라도 공천권은 하여튼 쥐고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무슨 상황이 발생하든 전당대회를 새로 치르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친명계가 뭐 당대표가 될 거고 그러면 공천권은 쥐고 간다 뭐 이런 논리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사실 공천권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애매한 건데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이 높아지고 상황이 좋아지면은 그건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표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고 네. 또 우리가 뭐 답이 있냐 이재명으로 뭉쳐야지 라면 그게 공천권인 거죠. 근데 어떤 사법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대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내려오고 거기서 이제 더 여론이 안 좋아지면은 이 대의원 제도를 폐지하건 말건 그게 무슨 대의원 제도가 없어진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지금 사실은 똑부러지게 어느 쪽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네. 제가 이번 주 내내 나오는 분들한테 질문 드려도 의견이 다 엇갈리긴 합니다만 윤태곤 실장이 조금 더 가능성을 두는 건 밀고 가긴 쉽지 않을 거다. 쪽이네요. 그리고 이제 뭐 당들이 많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애매하게 뭐 다음 이후로 하고 예컨대 봉합을 한다면 이런 식이 될 수 있겠죠. 이번 총선 넘기고 네. 뭐 언제부터 시행한다. 아하. 내년부터. 그런 식으로. 그럼 이제 그때는 뭐 모르는 일이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식 봉합 가능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 내일 검찰 소환 앞두고 있거든요. 검찰 이번에는 백현동 건으로 나갑니다. 지금 앞으로 펼쳐질 일들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예상이고 뭐고가 있겠습니까? 많은 이제 8월 달부터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이재명 대표는 기존에 재판 많이 네. 나가야 되는 거랑 네. 수사 받는 거랑 투트랙이 이제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근데 이 대표 입장에서는 뭐 늘 뭐 8월 위기로운 9월이 중요하다, 10월이 중요하다, 매달이 중요한데 예. 8월부터 9월까지가 특히 좀 중요한 것이 이제 9월 이렇게 중순 이후로 넘어가면은 예. 정기국회 가 열리고 또 국감 시즌이 되고 예. 하면은 그건 아무래도
국회의 시간이고 야당이 야당의 또 정부를 시간이고. 견제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흐름 자체가 예. 그쪽으로 갈 건데 그럼 그때까지는 좀 견뎌야지 숨통이 트이지 않겠냐. 제가 사법적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는데 정치의 흐름과 이슈의 집중도 네. 같은 거 한 8월 중순부터는 이쪽으로 이슈가 관심이 쏠릴 가능성이 자, 높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날아올 가능성은 잠시 후 5분 괜찮으세요? 아, 네. 예, 네. 댓글쇼로 5분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라디오 청취자들과 인사 나누고요. 유튜브로 5분만. 예, 김현정의 5분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감사합니다. 남아주셔서. 아니, 시간이 진짜 오늘 굉장히 빨리 갔네요. 그러니까 9월이면 정기국회가 열리고 정기국회는 야당의 시간이고 그때까지 이재명 대표가 좀 버티면 네. 9월은 아마 이제 이재명의 리더십이 뭔가 힘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아니겠는가. 지금 이제 뭐 친명 비명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은 정기국회 열리고 국감 열리면 어쨌든 국회의원들 특히 야당 예. 국회의원들은 의정 활동에서 점수를 얻어야 되고 예. 친명이든 비명이든 간에 그래야지 이제 다음 총선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준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하나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 민주당 입장에서는 성과고 이제는 우리가 정부에 맞서가지고 전체적인 전선을 형성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프레임 전환이 가능할 거라는 거죠. 바로 그때쯤에 그 무렵쯤에 회기가 열리고 있는 즈음에 체포동의안이 날아올 것이다라는 관측에 어떻게 힘을 좀 실어도 됩니까? 그럼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네. 본인은 당당하게 응하겠다라고 그렇죠. 해가지고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보고 이게 검사 수사가 제대로 안 됐잖아. 기각 킬. 하면은 제일 그러면 뭐 완전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거의 반전인 그렇죠. 거죠. 그럼 완전히 네. 뭐 확 바뀔 거예요. 이제 네. 그런 식의 이제 그 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지금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상황인 거죠. 민주당은 9월에 차라리 비회기 중인 8월에 이게 날아오면 좋겠는데 9월에 날아오면 어떡하나 굉장히 고민들이 그때 이제 많다고 뭐 해요. 권성동 모델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권성동 모델이라는 게 그 뭐 협조를 구해 가지고 비회기 중에 이렇게 날아오게 하면은 자기가 이제 응한다라는 그렇죠. 건데 투표 없이. 근데 9월이 되면 정기국회가 돼 버리고 그래서 뭐 앞에 전에 이것도 그냥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나왔던 게 여야가 합의해 가지고 뭐 하루만 국회를 안 하고 자, 그것도 근데 좀 모양새가 이상하긴 해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동의 안 할 것 같은데요. 구속되기 위해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가지고 개인이 받기 위해서 국회를 중단한다. 그것도 좀 이상한 일이죠. 게다가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체포동의안이 날아와서 민주당 안에서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막 고민하는 그렇죠. 거를 굳이 그것을 네, 그 기회를 필요가 풀어줄 것 없는 같지 거죠. 예. 않아서 결국은 회기 중에 날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네. 민주당 분들도 보고 계시던데 네. 그럼 그 경우에는 투표를 하면 이재명 대표의 뜻대로라면은 다 가결표를 던져야 다 찬성표를 그렇죠. 던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시나리오를 말하는 건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은 네. 그럼 예컨대 이재명 대표가 나는 당당히 응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충정으로 아니되옵니다라고 하면서 부결시킨다? 그거 좀 되게 이상한 그림이 나오겠죠. 근데 그렇게 그럴 가능성이 되더라도. 있다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 거기서 가결표를 진짜로 이제 던졌다가 지금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절대 그러면 안 되십니다라고 하는 지지자도 많잖아요. 그분들이 수박 색출해. 이 누가 근데 부결표 그거는 던졌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달려 있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아니다, 나 이번 나가겠다라고 강하게 말을 하느냐, 더 강하게. 좀 뭐 애매하게 이렇게 뭐 여러분의 뜻에 네. 맡기겠습니다. 네. 이래 버리면은 민주당 의원 한 명 한 명한테 폭탄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할 것 같아. 자꾸 어떻게 할 것. 아니 무슨 무릎팍도사도 아니신데 제가 자꾸만 저도 궁금하니까 네. 자꾸만 묻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월이 선선하게 바람 부는 9월이 정기국회 열리는 국회의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민주당으로서도 여러 가지 산이라면 산을 넘어야 하는 그런 시점으로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요. 혹시 지금 5분이 안 됐죠 아직? 그러니까 지금 저는 아까 덧붙이실 이제 말씀. 잼버리랑 이제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부분들 이렇게 합쳐 보면은 앞으로 좀 긴 그림에서 볼 때 확장 쪽으로 갈 거냐, 수축 쪽으로 갈 거냐, 그건 양 진영 뭐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간에 그게 다 과제가 맞아요. 될 거예요. 맞아요. 저는 잼버리 후반부를 보면은 그래도 뭐 대통령이 좀 수습하는 모습 이게 국가주의냐 이런 비판이 있지만은 네네. 그래도 이까지 된 거 어떡하겠어 수습은 해야지 라고 하는데 돼가지고 흔쾌한 사람도 있고 약간 울며 겨자 먹기인 사람도 있었지만 그때는 그 밀어주는 흐름이 있었는데 네. 그걸 왜 이제 광복절 경축사로 다시 이제 되돌릴까라고 하는 데는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왜들 다 그렇게 사실 누가 봐도 선거에서 이기려면 중도까지 확장하는 게 유리할 네. 텐데 왜 이렇게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들 중도 확장을 잘 못해요? 못하는 건지 뭐 안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제 김태우 전 구청장에 대한 사면 예. 복권까지도 이렇게 되는 문제인 거고 당이 요새 약간 표정이 좋지 않은 게 이제 그런 이야기인 거겠죠. 그런 생각인 거겠죠. 내가 지금 보수적인 거하고 국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신뢰를 얻는 건 또 다른 식의 이야기인 거니까 그건 이제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서서 이제 뭐 한덕수 총리의 사퇴? 뭐 거기다가 이제 장군 멍군식으로 그럼 뭐 김관영 지사도 사퇴해라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덕수 총리가 지금 여기에서 책임지고 사퇴해야 된다? 그게 저는 그렇게 뭐 국민들한테 상당 공감을 얻을까? 그건 또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확장 그리고 네. 이제 아까 김관영 지사 말씀한 거 들어보면은 새만금 공항 이거 사실 잘 되겠냐라고 하니까 그땐 제가 약간 반격하는 듯한 느낌을 갖고 있었거든요. 딴 데도 한번 그럼 다 까보자. 뭐 다른 공항 저런 공항은 뭐 되게 가덕도신공항, 뭐 잘 되고 대구공항 다 얘기했어요. 솔직히 거기는 뭐 잘 좋아가지고 하는 네. 거냐라는 식의 판도라의 뚜껑을 열 수 있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럼 이게 총선은 전국에서 열리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판을 오늘 읽어보기로 하죠. 또 남아주셨으니까 지금 함께하는 분들께 커피 시원하게 2잔만 시원하게 20잔은 아니고 2잔만 쏘시죠. 아이고 뭐를 보이세요? 저기 화면 보이세요? 한 사람 사퇴하면 일이 되겠냐? 뭐 진성 삼조고님 예, 한 사람 또 사퇴로 될 일은 아닌데 어느 네. 쪽 한 사람의 사퇴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분께 한 잔 드리고요. 예, 또요. 그리고 이제 이낙영님 윤떼곤 소화제라고 윤태곤 예. 윤태곤 실장님 팬이신 것 같아요. 소화제 같다. 감사합니다. 시원한 논평 들으셨고요. 참 요새 판 읽기가 쉽지 않은 판이죠. 계속 이제 반복되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예. 이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레칫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톱니바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 톱니바퀴가 역진을 막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굴러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사회가 잘 돌아갈 때는 어쩔 수 없이 치고 받고 이제 지지부진하는 것 같으면서도 조금씩 나간단 말이에요. 톱니바퀴가. 당연하죠. 예. 지금 좀 뭐가 거꾸로 톱니바퀴가 기어가 탁 거꾸로 된 느낌인 돌아가긴 거예요. 돌아가는데 뒤로 가는 느낌이에요. 네, 그럼 이거는 이 톱니바퀴를 아무리 해도 이건 못 움직이는 거고 기어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 좀 기어를 바꾸는 이번 총선이 그런 계기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됐으면 예. 좋겠습니다. 정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뜻을 전하면서 오늘 인사 나누고요. 내일이 목요일. 내일 누가 나오시더라. 내일도 하여튼 인터뷰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고 저도 나갈게요. 유시아님 이쪽 보면서 손 한번 오랜만에 쿨하게 흔드시네요.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